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이라고. 마음도 관계도 기대도 감정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나이라고 말하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도 손을 잡고 싶은 마음도 나이가 들면 함께 사라져야 하는 감정들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치 못한 어느 오후에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제1장 혼자가 된 어느 오후. 정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모든 소리들이 너무 커졌다고 느꼈습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각종 생활 소음들. 밤마다 스스로에게 반복된 질문을 하던 날들의 연속. 문득 오늘 하루 누구랑 대화를 했었나? 스스로에게 되묻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친구와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는 나날들. 노년의 일상의 당연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순응하였고 정수는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연습할 뿐. 그리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정수는 매일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한 나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의 존재감에 집중하려 했고 활력을 되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2장 그 벤치 한 남자. 그날은 늘 비어있던 벤치에 한 노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함을 느끼며 벤치 앞으로 갔지만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남자는 조용히 사색에 빠진 듯 보였지요. 그러다 몇 분이 지나 정순을 본 남자. 엷은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건네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지요. 정수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한 달 정도에 몇 차례 그 벤치에서 마주쳤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공간과 사색의 시간을 존중할 뿐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늘 생각하는 것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벤치에 앉아 메모를 하던 메모지가 바람에 날아갔고 때마침 벤치로 걸어오던 그 남자. 메모지를 주워주며 낮은 어조로 말을 걸어왔지요. 글씨가 참 단정하시네요. 정수는 왠지 모를 낯선 감정과 부끄러움에 낮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지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급하게 자리를 피한 자신의 모습이 생소하고 낯선 느낌의 작은 실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낮 다시 찾은 공원 벤치. 벤치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보였고 여느 때와 같이 자연스레 앉아 봄바람 스치듯 목인사를 건네고 정수는 그날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됐지요. 정순이에요. 그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이 커진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전 장민호라고 합니다. 제3장 같은 속도로 늙어간다는 것. 그렇게 시간은 몇 개월이 지났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 친구가 됐지요. 민호 역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긴 간병 끝에 남은 건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공허한 마음뿐이라 했고 정수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정수는 애써 일상적인 대화로 화제를 전환하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대신 건강관리, 잠 못 이루는 밤, 취미생활 등 자식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각자의 일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은 과일도 나누어 먹고 차담도 나누며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게 되는 일상의 친구가 되었지요. 시간이 더해질수록 정순의 마음엔 작은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민호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지요. 그 감정은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러웠고, 정수는 혼란스럽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걱정도 앞서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도 되는 걸까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끝내려는 거 아닐까요? 정수는 그 말에 울림이 왔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됐지요. 제4장 손을 잡는다는 용기. 그렇게 계절이 지나 겨울이 왔고 첫눈이 흩날리던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정순과 민호. 작은 언덕을 걷던 중 실수로 미끄러진 정순. 그때 민호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순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고 그 손의 온기는 젊은 날의 설렘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했고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게 됐고 말보다 손이 먼저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5장 함께 있지만 각자의 삶. 두 사람은 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일상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약속은 있었습니다. 아프면 숨기지 않기, 힘들면 먼저 말하기. 이것이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로맨스라고 생각했고 지금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에 서로 만족했지요. 자식들, 주변 지인들, 친구 등 모두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노년의 로맨스를 만드는 것에 충분했지요. 정수는 처음으로 짐이 되지 않은 감정 교류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늦지 않았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은 쌓이고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여전히 둘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했고 민호가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의 로맨스는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게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 떨림을 부정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감정 표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 교류의 나이는 중요치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의 첫 번째 자작 글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